그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의 기자 복건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이 비마이너라는 매체는 주로 장애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쪽방촌 주민이나 홈리스 분들의 삶과 그리고 그런 삶에서 박탈당한 권리 그리고 그런 권리를 외치는 싸움의 현장들을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을 둘러싼 이 장애 이슈가 지난해부터 좀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 중에서도 언론 파트, 그래서 언론이 장애 의제를 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 언론이 다루는 방식이 여론과 공론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언론은 어떻게 이 역할을 해야 하나, 언론은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10분 정도 발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장현 시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위가 이제 첫 번째 지하철 탑승 시위라는 것인데요. 전장현은 이제 2021년 12월부터 세계 장애인의 날, 12월 3일이 세계 장애인의 날인데 그날부터 이 지하철을 연착시키는 방식의 시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휠체어를 승강장 출입문에 끼우거나 또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바닥을 기는 방식으로 연착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3월 30일부터는 경북구역에서 삼각지역으로 옮겨서 그 승강장 앞에서 삭발투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일까지 177명의 삭발이 이루어졌고 주로 사회복지사, 또 기자들, 연구자,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 활동가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 삭발투쟁을 진행을 했고요. 삭발식이 끝나면 저 세 번째 출근길 선전전이라고 이 지하철 연착 없이 이들의 요구를 알리는 방식으로 출근길 설전전이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전전이 지금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방식인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첫 번째 지하철 탑승 시위라는 것은 올해 들어서 잠시 중단이 됐어요. 올해 초에 이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경찰 측에서 전장현이 시위를 할 때 그때 지하철 탑승을 좀 원천 붕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못 타니까 저 출근길 선전전이라는 것도 원래 그 삼각지역에서 해화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지하철을 못 타게 하니까 해화역에 모여서 아침에 1시간씩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 그 전장현이 본인들의 요구를 알리는 그런 방식으로 선전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러면 이 전장현 시위를 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나 이렇게 봤을 때 발제문으로 올린 그 비마이너의 강혜민 편집장 칼럼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지하철 시위로 전장현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이 됐다. 아니면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극심한 충돌이 발생했다. 또 아니면 아까 그 발제해 주신 것처럼 이준석이나 우세훈 같은 정치인들이 전장현에 대해서 어떠하게 말을 했다. 좀 이런 식으로 중계를 하는 자극적인 중계식 보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전에 보통 야마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미리 정해놓은 야마에 맞춰서 앞선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들 위주로 기사를 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기사 내용이라든지 취재 내용이 좀 단순해지고 그 기사에 그려지는 현장이 조금 납작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언론에서 장애 이슈를 보도를 할 때는 왜? 라는 물음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 비마이너에서 그 장애 보도를 하는 그런 언론인들 그리고 활동가들을 모아서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을 때 나왔던 문제의식이기도 한데요. 가령 기자들이 전장현 시위를 보도를 할 때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불법 시위다 혹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면 정말 불법인지 아니면 정말 불편을 초래해서 시민들이 그런 시위에 반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 SBS 마부작침이라는 곳에서 분석한 기사를 보면 서울 시민들에게는 평소 그 지하철 이용 여부가 시위 여론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마치 장애인들이 이 시민들을 괴롭히는 존재다, 출근길 시민들을 괴롭히는 존재다라는 식의 보도. 그래서 이들이 잘못됐고 이들은 불편만 끼치고 또 뭐 악하기만 한 존재일까.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 지하철 승강장에 모여가지고 출근길 승객들에게 좀 온갖 혐오와 욕설을 받아가면서 좀 왜 이렇게까지 시위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위를 하는 이유가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는 것을 보장하라라는 구호를 가지고 시위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늘려라. 그래서 예산의 항목들을 보면 대중교통을 탈 수 있게,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 또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활동을, 그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의무교육에서 배제가 되니까 배제되지 않도록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한 일상일 텐데 장애인에게도 이런 일상을 동등하게 보장하라. 이런 지점들, 장애인 권리 예산에서 말하는 이런 지점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PPT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국 이동권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주장을 할 때 이것이 장애인만의 이동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을 해서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이 유아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분들, 교통약자들이 이런 이동권이 같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휠체어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혹은 교통약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장애인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같이 풀어나가야 한다. 좀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 이슈를 다루는 언론의 역할을 보면 물론 기사가 나올 때 연착됐다, 또 몇 분이 지연됐다라는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도 그날그날의 기록을 좀 하나하나 정확하게 쌓아 올리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출근길 시민들에게는 이제 오늘 지하철이 몇 분이 지연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필요한 정보이기는 하니까. 하지만 이 전장현 관련 수십 개의 기사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언론이 그렇게만 보도를 한다고 했을 때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언론의 역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사로 조금 반짝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언론은 공론장의 일원으로서 좀 어떤 문제가 담긴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가서 이 문제 해결까지도 좀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맥락을 조금 건드리고 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독자에게 관점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하고 또 새로운 의제를 발굴해서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가령 지금까지 이렇게 장애인 권리 문제가 좀 나아지지 않는 상황, 세상이 좀 더디게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언론은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독자에게 설명을 하고 또 장애 문제에 대한 선명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서 이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에서 좀 나온 포맷이 이 승강장 일기라는 기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발제문에서 보면 이런 물음을 던졌어요. 언론이 매일의 꾸준함을 기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현장에 조금 꾸준히 천착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을 써야 하는지 또 어떤 고민을 확장해야 하는지 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도했던 포맷이 이제 승강장 일기라는 포맷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것도 이제 보도의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는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 야마가 없다라는 것인데 현장에 가서 보통 유명한 사람들 또 그런 현장의 모습들을 받아 적을 때 대부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박경석 전장의 상임 공동 대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박경석의 말만 좀 받아 적을 게 아니라 다른 장면들을 고개를 들어서 좀 다른 장면들을 바라보자. 박경석의 말을 기록하는 기자들이라든지 그 시위 현장에서 아침마다 시위 현장을 같이 지키는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경찰들 그리고 전장현에게 욕설을 내뱉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연대하는 시민들까지도 좀 같이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언론 보도에는 왜라는 질문이 빠져 있다고 했는데 이 승강장 일기에는 그런 이유들이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왜 시위에 나서서 권리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왜 이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설명하는 것들을 독자들이 직접 읽고 조금 고민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장애 문제의 중요성과 그런 해결의 길을 좀 같이 알아차리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기록으로 쌓이게 되면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승강장 일기에서
그날그날의 현장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들이니까 그걸 모아서 장애인 권리 예산이 어떤 것인지 이를 이야기하는 기획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장현에 둘러싸인 다른 이해관계자들 내 목소리를 종합해서 또 문제 해결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에서 내걸고 있는 것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드는 기사를 작성한다라고 내걸고 있어요. 근데 앞서 이런 시도들은 그 누구의 편을 드는 것과는 별개로 좀 언론의 역할이라든지 기자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좀 맞닿아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싸우는 시대 비마이너의 역할이라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 이야기가 싸우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이 공문장의 담론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좀 이야기의 힘이 중요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라는 곳은 자본과 권력에 좀 휘둘리지 않고 소수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인권의 원칙을 가지고 그들의 투쟁과 변화를 같이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장애 이슈를 고민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상상하고, 그래서 비마이너에도 이런 관심과 지지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